2024년 가을, 경북 안동의 작은 서점. 76살의 노인 강민수가 낡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년째 운영하는 서점이었습니다. 책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두 소년이 강가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척후나 5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민수가 11살, 친구 석훈이가 12살이었던 때의 사진. 민수는 사진 속 석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55년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석훈을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9년 여름. 민수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약속이야. 석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약속.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55년 동안 민수는 서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석훈아, 너는 아직 살아있기나 할까? 민수는 매년 석훈을 찾았습니다. 편지를 보냈고 수소문했고 방송에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석훈은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서점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석훈과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액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석훈아, 나는 여기 있어. 우리가 약속했던 이곳에. 너는 어디에 있니? 민수의 목소리는 텅 빈 서점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큰 서점들이 생기면서 작은 동네 서점은 찾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서점을 지켰습니다. 55년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혹시 석훈이 찾아올까봐. 석훈이는 여기가 서점이 된 걸 알까? 55년 전 이곳은 서점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였습니다. 두 소년이 자주 놀러 오던 곳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두 소년에게 늘 사탕을 주셨습니다. 얘들아, 친하게 지내라. 친구는 평생 가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민수는 서점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강가를 지나쳤습니다. 55년 전 석훈과 약속했던 그 강이었습니다. 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강가에 앉았습니다. 55년 전 앉았던 그 자리에. 석훈아, 기억하니? 우리 여기 앉아서 약속했잖아. 꼭 다시 만나자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수의 흰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어. 55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앞으로도 기다릴 거야. 민수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석훈과 함께 찍은 그 사진. 너도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날 잊었을까?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석훈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해가 졌습니다.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또 오마. 오늘도 오지 않았지만 내일은 올지도 몰라. 민수는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55년 동안. 이것은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친구를 기다린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5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69년 여름. 경북 안동. 강민수는 11살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박석훈은 12살이었습니다. 읍내 약국집 아들이었습니다. 두 소년은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반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가난했고 석훈은 부유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민수는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민수는 휩쓸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석훈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석훈은 민수를 잡아 끌었습니다. 둘 다 간신히 강가로 올라왔습니다. 괜찮아? 석훈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민수는 석훈을 바라봤습니다. 부유한 집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왜 날 구해줬어? 그냥 사람이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석훈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소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함께 놀았습니다. 강에서 수영하고 산에서 메뚜기를 잡고 동네를 누볐습니다. 민수는 석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혼자 놀아? 친구 많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내 돈 때문에 다가오는 것 같아. 진짜 친구는 없어. 석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내 친구야. 진짜 친구. 민수가 말했습니다. 석훈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응, 너는 진짜 친구야. 두 소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느 날 석훈이 민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이런 집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석훈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민수는 평생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석훈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식사 후 석훈은 민수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책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책이 정말 많다. 좋아하면 빌려줄게. 석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보물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거 읽어도 돼? 당연하지. 내 친구니까. 두 소녀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석훈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책을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는 책에 빠졌습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어느 날 석훈이 물었습니다. 나는 서점을 하고 싶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꿈이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 우리 둘 다 꿈을 이루자. 응. 약속. 두 소녀는 약속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석훈이 민수를 강가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석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가족이 서울로 이사가. 민수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사업 때문에 다음 주에 떠나. 민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헤어지는 거야? 미안해, 민수야. 석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소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약속하자. 석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어른이 되어서라도. 어떻게 만나? 편지 주고받자.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이 강가에서 만나자. 약속이야? 약속이야. 절대 잊지 않을게. 두 소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며칠 후 석훈의 가족이 떠났습니다. 민수는 석훈을 배웅했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잊지 마, 민수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응, 꼭 만나자. 트럭이 떠났습니다. 석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석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석훈아, 꼭 다시 만나자. 1970년 봄, 민수는 석훈에게 첫 편지를 보냈습니다. 석훈아, 잘 지내니? 나는 매일 내 생각을 해. 서울은 어때? 학교는 재미있니? 편지를 쓰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이 올까? 2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민수야, 내 편지 받았어. 정말 기뻤어. 서울은 크고 복잡해. 하지만 내가 없어서 외로워. 우리 약속 잊지 마.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석훈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소녀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민수는 석훈에게 마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석훈은 민수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수야,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의사가 되려고. 우리 꿈 이루자.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서점 주인이 되기 위해 책을 많이 읽고 있어. 두 소년의 우정은 편지로 이어졌습니다. 1973년, 민수는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을의 구멍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석훈아, 나는 고등학교에 못 가게 됐어. 하지만 괜찮아. 여기 구멍가게에서 일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어. 언젠가 이 가게를 서점으로 만들고 싶어. 석훈의 답장이 왔습니다. 민수야, 안타깝다. 하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는 친구야. 꼭 서점 주인이 될 거야. 나는 믿어. 민수는 힘을 얻었습니다. 석훈의 믿음이 자신을 지탱해줬습니다. 1975년, 석훈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의예과였습니다. 민수야, 나 의대에 합격했어. 꿈에 한 걸음 다가갔어. 민수는 석훈의 편지를 읽으며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석훈아. 나도 기쁘다. 너는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하지만 그 무렵, 민수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민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구멍가게에서, 밤에는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석훈에게 편지를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석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민수야, 왜 답장이 없어? 무슨 일 있니? 걱정돼. 민수는 석훈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석훈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는 이제 가장이야. 힘들지만 견디고 있어. 석훈의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안타깝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돈이라도 보내줄까? 아니야, 석훈아. 내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나는 괜찮아. 우리 약속만 잊지 말자. 편지는 계속 오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민수는 너무 바빴습니다. 석훈도 의대 공부로 바빴습니다. 1978년,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봄과 3학년이야. 정말 바빠.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없어. 우리 약속 꼭 지키자. 언젠가 다시 만나자. 민수는 답장을 썼습니다. 석훈아, 나도 바쁘지만 너를 기억하고 있어. 꼭 다시 만나자. 우리가 약속한 강가에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지가 되돌아왔습니다. 수취인 불명.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다시 보냈습니다. 또 되돌아왔습니다. 석훈의 주소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서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석훈의 집 전화번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민수는 매일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석훈에게서 편지가 올까 싶어서.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석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걸까? 아니면 자신을 잊어버린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믿고 싶었습니다. 석훈이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민수는 매일 강가에 갔습니다. 석훈과 약속했던 그곳에. 혹시 석훈이 찾아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20이 되었고, 25이 되었고, 30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석훈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1985년, 민수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하던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가게를 물려줬습니다. 민수야, 너는 착한 아이야. 이 가게를 내가 가져라. 민수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가게를 서점으로 바꾸기로.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서점이었습니다. 몇 달간 준비했습니다. 책을 모으고 가게를 개조하고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희망서점. 민수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석훈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참고서를 샀습니다.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석훈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점 벽에 사진을 걸었습니다. 석훈과 함께 찍은 그 흑백 사진을. 석훈아, 나는 여기 있어. 내가 오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사진을 걸어뒀어. 손님들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진은 뭐예요? 옛 친구와 찍은 사진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날 친구요. 오래 못 만나셨어요? 네, 15년 됐어요. 그래도 기다리시는군요. 네, 약속했으니까요. 민수는 매일 서점을 지켰습니다. 혹시 석훈이 찾아올까봐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서점은 열려 있었습니다. 1990년, 민수는 35살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권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장가를 가야지. 혼자 살 거야? 저는 괜찮아요. 왜? 마음에 두는 사람이라도 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석훈이 있었습니다. 석훈을 만날 때까지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민수는 40살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석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박석훈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명단도 찾아봤습니다. 전국의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박석훈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습니다. 그중 어느 사람이 자신의 친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수는 방송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잃어버린 친구를 찾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여러 번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친구가 이미 세상을 떠난 걸까요? 민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석훈이는 살아있어. 어딘가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민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2010년,
민수는 55살이 되었습니다. 벌써 석훈과 헤어진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민수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허리도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점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벽에 걸린 사진이 멋지네요. 누구세요? 제 친구예요. 어릴 적 친구. 지금도 연락하세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40년 넘게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도 사진을 걸어두셨어요? 네.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으니까요. 여성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우정이네요. 꼭 다시 만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그 대화 이후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석훈은 이미 나를 잊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석훈이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우리는 약속했어. 그 약속을 석훈이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민수는 매일 강가를 산책했습니다. 석훈과 약속했던 그곳을. 석훈아, 너도 가끔 우리의 약속을 생각하니? 너도 나를 기억하고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2015년, 민수는 60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서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제가 쉬면 석훈이가 왔을 때 찾을 수 없어요.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2019년 가을, 민수는 7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의학 서적 있나요? 네, 저쪽 서가에 있습니다. 남성이 책을 고르는 동안 민수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의사이신가 봐요? 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잠깐 내려왔다가 들렀어요. 아, 그러시군요. 민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남성이 책을 계산하며 벽에 사진을 봤습니다. 저 사진, 오래된 것 같네요. 네, 50년 전 사진이에요. 친구분이세요? 네, 어릴 적 친구예요. 지금도 연락하세요? 아니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남성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이 친구분 성함이 박석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시죠? 남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석훈, 의대 다닌 박석훈 선생님 말씀이신가요?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의대 다녔어요. 아세요? 저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아는 박석훈 선생님이 계세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과장님인데. 민수는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요? 사진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분도 경북 안동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혹시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남성이 떠나고 민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석훈이 정말 내일까?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만약 정말 석훈이라면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3일 후, 그 남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는 박석훈 교수님이 맞는 것 같아요. 민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요? 네, 교수님께 사장님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강민수라는 이름을 물으셨어요. 그럼 정말 제 친구가 맞네요.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장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민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 5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척훈이. 너 정말 너야? 응, 나야. 민수야. 두 노인은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척훈아, 50년이야. 50년 만이야.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연락이 끊긴 거야? 척훈은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습니다. 말하자면 길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언제? 언제 만날 수 있어? 이번 주말. 괜찮을까? 내가 안동으로 갈게. 좋아. 기다릴게. 민수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벽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척훈아, 드디어 만나는구나. 50년 만에.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5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말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그 사흘 동안 제대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서점을 청소했습니다. 척훈이 올 곳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옷도 새로 샀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데 초라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정말 늙었구나. 70살의 노인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굽은 허리. 척훈이가 날 알아볼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보겠지. 우리는 친구니까. 민수는 석훈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강에서 함께 수영하던 날, 석훈의 집에서 책을 읽던 날,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석훈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1살의 외과 교수였습니다. 명망 있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었습니다. 오직 민수를 만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척훈도 거울을 봤습니다. 민수야, 내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까? 척훈은 50년의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왜 연락이 끊겼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척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척훈은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안동까지 3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척훈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78년 마지막 편지를 주고받은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척훈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야반도주하듯 집을 떠났습니다. 채권자들을 피해서였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민수의 편지는 옛 주소로 갔고 되돌아갔습니다. 척훈은 민수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민수에게 부끄러웠습니다. 민수는 나를 부유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망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척훈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척훈은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으로 의대를 마쳤습니다. 의사가 되었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날 원망하고 있을까? 척훈은 몇 번이고 민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만나지. 그러다 우연히 후배 의사를 통해 민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척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기차가 안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척후는 긴장된 마음으로 내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민수의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희망 서점이요? 아, 거기 아는 곳이에요.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서점이죠.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척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척후는 차에서 내려 서점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소박한 서점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희망 서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척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왔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년입니다. 반세기를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척후는 천천히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하지만 민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척후나, 척훈도 민수를 봤습니다.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민수야,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걸었습니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척후나, 정말 너구나. 민수야, 50년이야. 50년 만이야. 두 노인은 서점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아니야. 이제 만났잖아. 그걸로 됐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많이 늙었구나. 척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민수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민수가 차를 내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놀던 구멍가게였던 곳이야. 이제는 서점이 됐지. 그렇구나. 너 꿈을 이뤘네. 서점 주인. 응, 내 덕분이야. 내가 나한테 책을 많이 빌려줬잖아.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척훈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연락이 끊긴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척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야반 도주, 가난, 그리고 부끄러움. 미안해, 민수야. 내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부끄러웠어. 민수는 척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친구는 그런 거로 멀어지는 게 아니야. 알아. 하지만 그때는 어렸어. 자존심도 있었고. 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너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매일 너를 생각했어.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응. 너를 기다렸어.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어. 척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날 기다려줘서. 날 잊지 않아줘서. 우리 약속했잖아. 꼭 다시 만나기로. 민수가 벽에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 50년 동안 여기 걸어뒀어.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척훈은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소년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젊었구나. 그치? 이제는 다 늙었지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척훈아, 결혼은 했어? 응, 했어. 딸이 둘 있어. 너는? 나는 안 했어. 왜?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를 기다리느라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 석훈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그건 괜찮아. 후회 안 해. 오늘 너를 만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석훈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우리 다시 만났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 기쁨, 슬픔, 후회, 희망. 의사 일은 어때? 바빠. 하지만 보람 있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좋아. 좋은 의사가 됐구나. 어릴 때 꿈꾸던 대로. 응. 너도 좋은 서점 주인이 됐고.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디서 자려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호텔 예약해뒀어. 호텔은 무슨? 우리 집에서 자. 50년 만에 만났는데.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민수의 집은 서점 위층에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좁지만 편하게 있어. 좁지 않아. 따뜻해.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수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맛있다. 요리도 잘하네.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술을 한잔했습니다. 석훈아, 우리 강에 가자. 우리가 약속했던 그곳. 지금. 응. 밤이지만 가고 싶어.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노인은 강가로 갔습니다. 달빛이 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진 곳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기억나. 너무나 슬펐어. 두 사람은 강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50년 전처럼. 석훈아, 후회하는 것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후회. 많지. 너한테 연락 안 한 것. 그게 가장 큰 후회야. 나도 후회 있어. 뭔데? 너를 더 열심히 찾지 않은 것.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더 일찍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석훈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야. 넌 충분히 했어. 50년을 기다려줬잖아.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석훈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글쎄, 10년, 20년? 알 수 없지. 그 시간 동안 우리 자주 만나자. 당연하지. 50년을 놓쳤는데 이제는 한시도 놓치고 싶지 않아.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석훈아,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훈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곧 다시 올게. 다음 주말에. 정말? 응. 약속이야. 이번에는 꼭 지킬게. 민수는 석훈을 역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그리고 연락해. 응. 매일 전화할게.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석훈이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곧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벽에 사진을 봤습니다. 석훈아, 우리 약속 지켰어. 50년 걸렸지만 결국 지켰어. 민수는 평생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후 석훈은 약속대로 매주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오후에 돌아갔습니다. 두 노인은 잃어버린 50년을 채우듯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가를 산책하고 서점에서 책을 읽고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너 기억나? 우리 메뚜기 잡으러 다녔잖아. 그럼 너는
항상 도망가기만 했지. 내가 언제. 두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어느 날 석훈이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나랑 서울에 가자. 서울? 응. 내 가족들 소개시켜주고 싶어. 내 딸들한테 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서울은 먼 곳이었습니다. 괜찮을까? 당연하지. 가족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석훈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석훈의 아내, 두 딸, 손주들. 안녕하세요. 민수 삼촌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석훈의 큰딸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럼요. 기쁩니다. 민수는 어색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석훈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평생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석훈이를 잘 돌봐주셔서. 석훈의 가족은 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석훈과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가 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있다고. 석훈의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석훈이가 제일 소중한 친구예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석훈의 손주들도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한테도 친구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있지. 친구는 누구에게나 있단다. 할아버지랑 석훈 할아버지처럼 오래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민수는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친구를 생각하면 50년도, 100년도 함께 할 수 있어. 그날 밤 민수는 서울의 호텔에서 잤습니다. 석훈이 함께였습니다. 석훈아, 좋은 가족이구나. 응, 나는 운이 좋았어. 좋은 아내를 만났고 좋은 아이들을 가졌어. 부럽다. 나는 가족이 없잖아. 석훈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나한테 가족이야.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야.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석훈아. 그리고 내 가족도 내 가족이야. 우리 딸들도 너를 삼촌이라고 부르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가족이 생겼구나. 그 후 몇 년 동안 두 노인은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때로는 석훈이 안동에 오고 때로는 민수가 서울에 갔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을 함께 다녔습니다. 석훈아, 우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아. 나도 그래. 50년을 놓쳤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하자. 2023년 민수는 76살, 석훈은 77살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졌고 석훈은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늙었구나. 석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함께 늙어가니까. 민수야, 약속하자. 우리 중 누가 먼저 가더라도 서운해하지 말자. 무슨 소리야.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 나이가 있잖아.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갈 거야.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50년을 기다렸잖아. 그리고 5년을 함께 했어. 그걸로 충분해. 석훈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더 함께 있고 싶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24년 봄, 석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석훈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석훈아. 민수는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석훈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늙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나이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수술 꼭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민수는 석훈을 바라봤습니다. 석훈아, 수술 받자. 괜찮을 거야. 민수야,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 곁에 있을게. 수술 날이 정해졌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석훈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혹시 내가 못 나오면. 무슨 소리야. 분명히 나올 거야. 하지만 만약에 그러면 우리 강가에 내 죄를 뿌려줘. 우리가 약속했던 그곳에.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훈아, 그런 말 하지 마. 약속해줘. 제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석훈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석훈의 가족들과 함께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훈의 아내가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당신이 있어서 남편이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석훈이 깨어났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살았어?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직 할 일 많아. 석훈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석훈은 1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안동과 서울을 오가며 석훈을 돌봤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너 때문에 서점 문 닫은 거 아니야? 괜찮아. 잠시 휴업한 거야. 너보다 중요한 건 없어. 석훈은 감동했습니다. 평생 너 같은 친구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나도 그래. 석훈이 태어나는 날 민수는 함께 안동으로 갔습니다. 회복할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 괜찮을까? 당연하지. 가족이잖아. 석훈은 민수의 집에서 1달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석훈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민수야, 너 나한테 너무 잘해줘.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친구니까. 석훈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2사람은 강가에 갔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너 덕분에 살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강에서 산 거지. 2사람은 강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훈아, 우리 약속 하나 더 하자. 뭔데? 우리 100살까지 살자. 그리고 계속 함께 하자. 석훈은 웃었습니다. 100살, 욕심 많네. 친구랑은 오래 살아야지. 좋아, 약속이야. 100살까지. 2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2025년 여름, 석훈과 민수는 여전히 매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서점에 젊은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처음 만났거든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과 저기 사진 속 친구분처럼 저희도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민수는 벽에 사진을 봤습니다. 석훈과 함께 찍은 그 사진. 그래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평생 함께 할 수 있어요. 커플이 떠나고 석훈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구나. 그런 것 같아. 좋은 일이야.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은 거지.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잃어버린 친구를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두 분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민수와 석훈은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55년 만의 우정. 감동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부럽네요. 저도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민수의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민수는 당황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50년 전에 잃어버린 친구가 있어요. 방송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찾아보려고요. 그러세요. 꼭 찾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는 노인을 격려했습니다. 몇 달 후,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친구를 찾았어요. 정말 찾았어요. 민수는 노인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됐네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석훈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2026년 가을, 민수는 78살이 되었습니다. 서점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작은 기념 행사를 열어줬습니다. 민수 씨, 50년간 우리 마을의 서점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석훈도 참석했습니다. 민수야, 축하해. 내 꿈을 50년이나 지켜왔어. 너 덕분이야. 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또다시 강가로 갔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강가에 가는 것이. 석훈아, 우리 얼마나 더 이렇게 올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오자. 그래, 약속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민수야, 55년 전에 우리가 여기서 약속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니, 전혀 몰랐지. 50년 넘게 헤어질 줄도 몰랐고.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 그래, 약속을 지켰어. 두 노인은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훈아,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날 기다려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민수야, 다음 생에도 친구하자. 당연하지.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55년 전 어린 소년이었을 때처럼. 하지만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들을 늙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도, 거리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약속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결국 지켜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5년을 헤어져 있었지만 결코 서로를 잊지 않았던 친구들. 강민수와 박석훈. 그들의 이야기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정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민수는 55년간 석훈을 기다렸습니다.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석훈은 55년간 민수를 그리워했습니다. 연락할 용기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이.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친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혹시 찾고 싶은 옛 친구가 있으신가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민수처럼 55년을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석훈처럼 용기를 내어 연락하십시오. 친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우정입니다. 민수와 석훈이 증명했듯이 진정한 우정은 영원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이 통하면
결국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할 용기, 잊었던 우정을 되살릴 용기,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용기. 당신의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혹시 찾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민수와 석훈처럼 기적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정 앞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옛 친구와 재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우정의 소중함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친구에게 연락해 봅시다.